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이 가피 관계를 떠나서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 처리도 민감하고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의 일부 기준이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은 그 자동차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교통사고 과실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교통사고 과실 기준을 결정하는 기관은 바로 금융감독원이 그 주체이고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과실 기준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업계 공동으로 한국보험학회의 용역을 실시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또 법원의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과실상계 기준에 맞춰서 교통사고의 민사적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는 기관은 바로 금융감독원이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해서 지난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번에 개선된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통상 굴러가는 차와 차가 사고가 나면 100대 0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과실 비율 책정에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 먼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추돌하거나 신호 위반 사고, 명백한 중앙선 침범 사고 이외에 100대 0 처리로 처리가 되는 과실 유형을 설명드리면 예. 동일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을 해서 급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예. 또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예. 신호 대기 중 무리한 차로를 변경해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는 일단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뒤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황색의 실선 또는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상황을 인지할 수도 없고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기존 중앙선이 점선인 앞차에게도 피해 금액의 약 20%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일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시의 사고, 그리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도 100대 0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우리 도로 교차로에 노면 표지가 있습니다. 직진 또는 직자 노면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 난 사고도 일반 과실 기준이 신설되었는데요. 노면에 직진 및 좌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직진 표시가 되어 있는 3차로의 주행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지금은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책정되고요. 와, 100%입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 거고요. 또한 신호 대기 중에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좌회전 차선이 1차선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정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때 2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은 측면 추돌을 당할 경우에 과거에는 급차로 변경이나 사고를 야기한 차량에게 통상 80, 직진 주행 중인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물어왔는데 이 개정된 과실 기준은 100대 0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급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적인 과실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과의 사고의 과실 비율도 바뀌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의 그 가피 관계까지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차량이 유턴을 할 경우에 왼쪽 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네, 네. 유턴 사고는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뿐만이 아니라 가피 관계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 유턴 구간 중에는 상시 유턴 구역이라는 곳이 있고 또 자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라는 이런 유턴 구간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유턴하는 자동차와 교차로 왼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우회전 차량에게 30%, 상시 유턴 차량에게 70%. 그래서 상시 유턴구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반드시 우회전하는 차량에 주의를 해서 그렇죠. 운전을 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이 유턴 자회전 신호 시에 유턴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유턴구에서 자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턴하는 차량의 과실이 20%, 또 우회전하는 차량이 80%의 과실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 뒤바뀌네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우선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도로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차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적재물 추락에 의한 사고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이 주행 중에 앞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해도 과실이 주어지는 것이 이게 좀 상식밖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갑자기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화물이 떨어진다. 네. 네, 뭐 이거를 추돌했을 경우 화물차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뒤따르던 차가 피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4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됐는데요. 이 개정된 과실 기준은 뒷차 운전자의 억울함이 좀 해소될 것 같고요. 이 뒷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했을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고속도로라든가 일반 도로에서도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화물을 운송하는 이런 적재물이 실린 경우에는 정확한 고정을 해서 낙하물이 추락되는 것을 예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관한 기준을 바꾸고 또 강화한 조치로 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잘못된 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통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해당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예. 가해자, 피해자 간의 과실 비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해서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안전운전 의식의 강화로 이어져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파급 효과와 더불어서 안전운전에 대한 그 마인드의 변화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과실을 따질 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위험 예측이나 방어 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교수님.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